결국 집권 여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 석 달도 안 돼 비대위로 전환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.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지, 비대위 전환에 남은 쟁점은 없는지 조정린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권성동 대행이 결단을 내렸는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까? 네, 일단 당이 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에 이 비대위로 수습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. 네. 이준석 대표는 이 성접대 추문에 휩싸이면서 중징계를 받고 6개월간 대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.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역시 잇따른 실책의 한계만 노출했습니다.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보도해드린 대로 이 대통령실에서는 비대위로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 권 대행과 일부 최고위원들은 당원 당규를 근거로 들어서 난색을 표했는데 그제 이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물꼬가 트였고 결국 조수진, 윤영석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서 권성동 대행도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. 김태흠 충남지사는 권 대행을 향해 이 야당과의 협상, 당이 나아갈 이 새로운 비전 무엇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리더십만 바닥을 드러냈다고 직격했습니다. 예. 비대위로 전환할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왔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? 국민의힘 지도부 9명 가운데 이 남은 사람은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까지 포함을 해도 4명뿐입니다.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비대위 전환에 힘을 실었으니 정미경, 김용태 최고위원 둘만 남았습니다. 김용태 최고위원은 오늘도 이 당원 당규에 따르면 비대위 전환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사퇴를 거부했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오늘 이렇다 할 입장은 밝히진 않았는데 이 평소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꼼수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. 그런 상황이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? 일단 대다수 의원들은 이 당원 96조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준석 대표가 이 자신의 성비위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고 보이는 정황이 있었고 이걸 이유로 이 대표가 임명한 이항희 윤리위가 징계 결론을 낸 상황이어서 이 새로운 리더십 없이 집권 여당을 이끌어가는 게 어렵다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. 조 기자가 방금 이제 이준석 대표를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? 우선 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이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 내부의 논란들이 오히려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. 새 대표가 뽑히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겠죠.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특히 조만간 나올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. 기소가 되면 이 당규에 따라 직무가 정지돼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무혐의가 나오면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됩니다. 참 그 선거에서 이긴 집권 여당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비대위는 그럼 누가 언제부터 이끌게 될까요? 일단 내일 최고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매듭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비대위 전환에 대한 절차적 논란을 우선 없애기 위해선 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하는데 최고위에서 전국위 개최를 의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비대위는 전당대회까지 임시체제 성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외부 인사보다는 색깔이 옅은 중진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이 당내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. 조정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.